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괜히 일을 벌렸다가 저희가 또 요 수습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매일마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국회 오지 마세요. 네, 여의도 오시면 안 됩니다. 네. 3월 14일 아마 그 이후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 경제의 속살 3권 4권 북콘서트 네. 이번 주 네. 일요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울 북콘서트 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네. 최대한 빨리 이 어려움을 다 같이 이겨내고 꼭 콘서트든 뭐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올해 들어서 제가 유난히 종교 이야기하고 전문가 엘리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네. 오늘 하루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우파 엘리트주의자가 제시했던 감염병 사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우파 엘리트주의자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기대되시죠? 예. 네. 그런데 요 분의 해법을 단순히 검토해보자 옳다 그르다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브리핑을 통해서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주의는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좌파건 우파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좌파 엘리트주의는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렸죠. 우파 엘리트주의도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망하면서 역시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공고했던 엘리트주의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엘리트주의의 반격으로 다시 그 시스템이 구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만 대중중심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치열한 세계사적 공방 속에서 우리 진보도 뭘 보완하고 뭘 고쳐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우파 엘리트주의의 자칭 거장, 아무튼 매우 거장 행세를 많이 해온 송호근 포스텍 석자 교수의 칼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었군요. 네, 네. 지금 김 PD님께서 웃으셔서 그런데 저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저는 이분 칼럼을 주로 기분이 우울할 때 찾아 읽습니다. 네, 저한테는 약간 코미디 프로 같은 글이어서 웃고 싶을 때 일삼아 찾아 읽는 글인데요. 네. 바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분 칼럼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이분 칼럼 중에 엘리트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우선 이분 소개를 잠깐 드리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어마어마한 엘리트 지식인 출신이죠. 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을 하다가 2018년에 포항공과대학, 요즘 포스텍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네. 포스텍에서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엘리트주의자냐면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홀대받고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장을 보면 일본은 통상산업성 요직 70%가 도쿄대 출신이고 미국 월가는 전부 명문대 아이비리그들이 장악했는데 한국은 서울대 출신들이 훨씬 더 대접받고 더 장악해야 되는데 자꾸 평등주의자들이 학벌주의 어쩌고 하면서 서울대를 견제해서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세요. 정치적으로는 매우 우파죠. 본인은 중도 우파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의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요즘은 중앙일보에 칼럼 쓰시던데요. 요 정도면 대략 정치적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요분 글쓰기 스타일도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 3월 1일 중앙일보에 쓴 100년 후 5등은 누구인가라는 칼럼인데 이제 그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자신이 일본을 대하는 관점을 함께 서술한 칼럼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묻자. 지금의 5등은 관용과 대의의 바다로 나갔는가? 100년 전 5등은 민족 자립을 말살한다 하여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지 않았다. 고식적 위압과 양민족의 원구를 날로 심하게 한다 하여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하지 않았다. 일개와 공명정대의 대초원으로 같이 가게 함이었다. 그러했는가? 날로 악화되는 대일 대중 관계는 그들의 소심과 자기 변호를 익히 알고 있는 오등이 대부적 인식 지평을 펼치지 못한 소이 아닌가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통역이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걸 단번에 이해하신 분이라면 저는 매우 존경합니다. 분명 우리말인데 지금 중국말 들은 기분이죠. 네. 특히 그들의 소심과 자기 변호를 익히 알고 있는 오등이 대부적 인식 지평을 펼치지 못한 소이 아닌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건 구글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네. 거의 뭐 공세의 필봉을 가하라 이 수준인 거죠. 야, 이게 뭐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고 싶어서 좀 몸살이 난 양반 같아요. 그렇죠. 예. 학자라는 사람이 이 중앙일보 칼럼인데요. 네. 온 국민이 읽는 신문 지면에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열심히 해석을 해보면 일본이 그런 나라인 거 몰랐냐. 우리나라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잘 지내자. 이게 3.1운동 정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해석도 웃긴 건데 뭐 해석은 그렇다 치고요. 나는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 줄 쓰면 되지. 그걸 그들의 소심과 자기 변호를 익히 알고 있는 오등이 대부적 인식 지평을 펼치지 못한 소위 아닌가. 이렇게 쓰는 건 무슨 심보냐는 거죠. 하여튼 이분 특기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5만 곳에서 다 전문가 행세를 하세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멈추지를 않아서 네. 내가 이 나라의 엘리트의 지존이다 이런 자세를 고수를 하죠. 하여튼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우파 엘리트주의의 거장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도 놀라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조선일보가 단독 마크를 달고 낸 네. 보도입니다. 예. 제목은 송호근 포스텍 석좌 교수 이대로 정부에 맡겨두면 사망자 150여 명 이를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인터뷰 기사는 아니고요. 그 포스텍 교수 내부 통신망에 송호근 교수가 글을 올린 걸 이제 조선일보가 캐치를 한 거죠. 네. 그걸 전문이 올라와 있는데 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요지가 첫째. 이대로 정부에 맡긴다면 저의 거친 예상으로는 확진자 5천 명, 사망자 1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진단이에요. 둘째, 이 이유가 현 정부가 과학자 집단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의과학자와 의료계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묵살했던 탓이다. 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셋째, 이럴 때에는 국가 주치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에게 정부가 지휘권을 완전히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빠지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이 위기를 극복할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대목에서 전문가도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가 뭘 안단 말인가 뭐 이런 말도 덧붙여요. 그리고 넷째 아주 특이한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수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네. 과학자 집단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자기가 속한 대학인 명문대학 포스텍은 대구 경북 지역에 창궐한 바이러스를 잡는 사령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포스텍의 교수들,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매일 대책회의를 열자. 그리고 매일 포스텍 일일 대책을 공표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의 대책이 틀려도 우리는 과학자이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수학자, 생명공학자, 세균 전문가, 컴공학자, 기계학부, 사회과학자 모두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하자. 필요하면 나도 즉시 차로 내려가서 합류하겠다. 이런 제안을 포스텍 교수들에게 합니다. 아니 근데 지가 뭔데 여기에 뭐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듣자마자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음. 저는 지금 이 제안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김 PD님의 감정을 그대로 설명을 하려는 건데 이런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송호근 교수 주장의 논점은 위기니까 국가는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재난을 지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호근 교수에게 재난 상황에서 엘리트들이 국가와 정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파 엘리트주의자들이 국가를 대하는 자세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평소 우리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다가 중요할 땐 우리한테 다 넘겨 이런 생각을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첫째, 이 논리대로라면 감염병 사태 나면 정권을 전문가 집단에게 넘겨준다면 이제 전쟁 나면 대통령 권한을 군인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경제 위기 생기면 정권을 경제학자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에다가 쓰는 물건이 되는 건가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민주주의는요. 둘째,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송호근 교수의 글을 보면 명문대학교인 포스텍 교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 바이러스 대책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포스텍 교수가 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율을 할 건데요. 정부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언을 받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면 그중 하나를 골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죠.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 이 사태를 다 맡으면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조율을 하고 그게 틀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없이 엘리트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이상한 주장이 나오죠. 셋째, 전문가를 자처하는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 송호근 교수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송 교수 글 보면 비전문가인 정세균 총리가 뭘 알아? 전문가한테 맡겨. 이러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거친 예상으로는 확진자 5,000명, 사망자 1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요. 송호근 교수님 감염병 전문가십니까? 네? 하버드에서 감염병 전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사회학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나의 거친 예상으로는 확진자 5,000명, 사망자 1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내가 이 학벌이 좋으니까 야, 난 네. 다 알아. 그렇죠.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데 뭘 아니?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송호근 교수가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우리들한테 맡겨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맡기냐고요. 사회학 전공자가 감염병 사망자 숫자를 지금 점쟁이처럼 찍고 자빠져 있는데요. 원래 송 교수가 좀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참 여기저기 많이 언급을 하는 분이라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네.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서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감염병 사태를 총력을 다해서 대처하는데 사회학 전공자가 감염병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넘겨라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친한 박근혜 네. 정권 때 메르스 사태 때 이런 말씀하시지.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이야기 안 직소리도 안 하고 하셨던 말이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단독자를 붙여서 제목에 이대로 정부에 맡겨두면 사망자 150명 뭐 이런 지금 공포성 제목을 뽑는 겁니다. 제 말은 사망자가 15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될 수도 있죠. 잘못되면은요. 그런데 어떤 예측에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학 전공자 송 교수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공포로 내모는 이런 소리를 겁없이 하냐는 거죠. 제가 이 글에서 제일 깼던 대목이 수학자, 생명공학자, 세균 전문가, 컴공학자, 기계학부, 사회과학자 모두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포스텍발 1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요 대목입니다. 네. 송 교수님, 코로나19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과 출신인 저도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3초 만에 알 수 있는 걸 나한테 맡겨라를 자처하는 자칭 전문가가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도 모르고요. 지금 바이러스가 찾는 거래 있는데 세균 전문가를 소집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말실수를 꼬집자는 게 아니고요.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주장하는 우파 엘리트주의의 수장격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를 모으고 대표를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트주의자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엘리트들의 지식을 얼마든지 세상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국가를 무시하고 모르는 걸 티를 내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 엘리트주의가 위험하죠.
게다가 이게 민주주의 제도를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정부의 대책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네. 온 국민이 합심해야 될 때죠. 그런데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나 사회학자인데 내가 보기에 이거 정부에 맡기면 150명 죽어. 이런 소리는 하고 정부가 뭘 아냐 나한테 넘겨라 우리 대학에 넘겨라 이런 혹세무민이나 하는 게 엘리트주의라면 엘리트주의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연초부터 엘리트주의와 전문가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데 극단적 우파 엘리트주의의 슬픈 단면을 송호근 교수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슈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우파 엘리트주의자 말씀하셨는데 네. 전 왜 딴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를 한 100년 가까이 살았죠. 예.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죠.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고 나 참 네. 시민들의 지성을 모아 집단 지성을 지금 함께 모색하고 네. 또 존중하는 시대에 왔는데 네. 야 너희들이 그 대학 나왔어? 어디 모르는 것들이 무슨 지금 지식인의 엘리트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빠졌습니다. 예, 정말. 너무 오만한 겁니다. 오랫동안 지식을 독점해왔던 사람들이 오만하다는 사실은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송호근 교수는 그 대표적인 우파의 인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송호근이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참 큰일입니다. 제가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데. 예,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